80세 고령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 시속 80km까지만 달릴 수 있는 자율주행 택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택시에 타고 싶으십니까? 멀리서 다가오는 택시 한 대, 차량 문을 열자 운전석이 텅 비어 있습니다. 승객이 뒷좌석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출발 버튼을 누르자 운전대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택시의 정체, 바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 자율주행으로 운영 중인 로보택시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가 24시간 동안 운행이 이루어져 화제가 되기도 했죠. 중국에서 운전 난이도 최악의 도시 우한, 역시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며 세계 최대 자율주행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릴 적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말 현실이 된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막대한 자본과 땅덩어리가 큰 나라라서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국 역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관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판교와 세종, 제주도는 자율주행 차량의 실험장으로서 그 진가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다면 상상 속에만 머물렀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던 걸까요? 때는 바야흐로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육군의 전기 기술자였던 프랜시스 후디나는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 아메리카 원더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통신 안테나와 소형 전기 모터를 장착한 것으로 라디오 통신을 통해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하며 주행하는 원리를 갖고 있었죠. 실제 그는 무인 자동차인 아메리카 원더를 발표하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개적인 주행 시연을 하게 됩니다. 두 대의 자동차를 라디오 통신으로 연결해 브로드웨이 5번가의 교통체증을 통과하며 주행하는 데 성공하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독일의 에른스트 디터 딕만스 교수가 메르세데스 벤츠와 함께 벤에 카메라와 센서를 달아 인식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조작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 후 자율주행차 바모스를 제작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바모스는 독일 미넨에서 빙골핀까지 20km를 최고 96km 속도로 주행하며 자율주행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죠. 2000년대 이후로는 에이다스 기술, 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자율주행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란 운전자가 핸들이나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차량 스스로가 주변 환경을 인식해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 정의한 자율주행은 0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나뉩니다. 레벨 0에서 2단계까지는 운전 주체가 사람인데요. 운전자인 사람이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들은 대부분 자율주행 2단계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긴급제동, 차선 유지 및 제어와 같이 방향 조절과 속도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벨 3단계부터는 운전의 주체가 사람에서 자동차로 바뀌게 되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더욱 고도화가 되면 4단계 고등 자동화로 진입하게 되고요. 레벨 5단계에서는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2027년까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할 계획입니다. 2035년에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 보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우리는 왜 자율주행 실현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자율주행 시대의 도래는 자동차의 기능적인 변화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 도시 교통 변화에 맞춰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환경이 개선돼요? 자율주행 차량이 나오면 이제 급발진이나 급정거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측을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자율주행이 되면. 그리고 이제 효율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연료 낭비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탄소 절감에 도움이 되고 대기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령 운전자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65세 이상의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가 역시 매년 증가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둔해지고 시력이나 청력 같은 감각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 운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복잡한 도시에서 운전을 하면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꽉 막힌 올림픽대로에서 교통 상황을 생각하며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피로도는 상승하고 스트레스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 요인들로 진행장애, 운전 환경, 시간 단속, 교통법규, 시간 압력을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시킵니다. 여러 차량이 일관된 속도로 주행하고 불필요한 차선 변경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체증 역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복잡한 주차장에서도 주차 공간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좁은 공간에서 정확한 주차가 가능해 주차 과정에서 얻는 스트레스도 사라지게 됩니다. 비슷했던 경험을 했던 게 제가 코엑스 갔을 때 지하 주차장을 갔는데 카카오에 비해서 이게 비닐 주차 공간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주차 공간 찾으려고 삥삥삥 도는데 지하 2층 한 바퀴 돌고 지하 3층 한 바퀴 돌고 지하 4층 한 바퀴 도는데 지하 6층에 자리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면 그것도 연료가 효율화되는 자율주행 기술인 거죠. 그럼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고 교통 상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운전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된 운전자들은 이동 시간이 곧 자유 시간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휴식을 취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건 물론 공부를 하는 듯 생산적인 일에 시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웨이모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웨이모 택시를 탄 사람들에게 앞에 카메라를 달아놓고 뭘 하나 했더니 되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휴식을 하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사람이 되게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완전 자율주행의 시대는 일상에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자율주행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테슬라는 바로 그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그 목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로보택시 공개를 공언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죠. 그럼 로보택시 공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냐고요? 그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예정이었던 로보택시 공개가 10월로 연기됐거든요. 당시 테슬라는 로보택시 프로젝트 팀이 시제품 개발과 제작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를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연기된 사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 로보콰이바오를 운영 중인 바이드인데요. 2015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선 바이드는 2년 후인 2017년 자율주행 플랫폼인 아폴로를 설립, 현재는 우한과 베이징, 선전, 중국 11개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부의 교통중심지 우한은 500대의 로보택시가 운영 중입니다. 7월 기준 자율주행 기록은 무려 1억 킬로미터로 탑승 횟수는 600만 회를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한시는 거미줄처럼 뻗은 자율주행 시범도로가 무려 3,378km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시범도로 길이와 면적, 크기가 모두 중국에서 1위로 사실상 우한시 전체가 자율주행의 실험실로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기업은 한국에도 존재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바로 그 회사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 자율주행은 카카오티 플랫폼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과 기술을 접목한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판교 인근에서 카카오티 자율주행 전용 차량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카카오티를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7km 구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죠. 뿐만 아니라 2020년에는 정부 세종청사 인근 약 4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제주도에서는 레벨 4급의 자율주행 DRT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년간 쌓아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로 기술을 축적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자율주행차 운송 플랫폼 민간 사업자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바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송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서울 내 자율주행 시범지구 내에서 차량을 호출, 관제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강남과 청계천, 여의도 상암 등 주요 시범지구에서 어플을 이용해 자율주행 차량을 호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규와 규제는 이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있어 큰 난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 규제적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나라이기도 하죠. 미국에서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데이터 기록, 보안, 윤리적 결정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주행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 내놓기 전에 해당 차량이 어디서 어떻게 운행될지, 안전검사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차량 이용자의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하고 공유할 것인지, 사고 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15개 평가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유럽연합도 전체 자율주행차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과 보안,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가 특정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시스템의 제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교통 환경과 기술적 요구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2019년 4월 대한민국 국회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률은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다양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차 운행 관련 규정을 추가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행을 담당하는 동안에도 언제든 차량을 제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외에도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상품이 출시되는 등 대한민국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법적 규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라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믿어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믿으려면 사회적으로 신념이라는 게 생기고 신뢰가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실험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솔직히 써본 사람이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량도 초반에는 무서워서 안 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신기해서 타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자동차 운행 중 두 손 두 발이 자유로워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 혹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하실 건가요? 당신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